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소프트테크에서 단위 통합 테스트 도구인 컨트롤 테스터를 개발하고 있는 강기황입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모의 객체를 사용한 C++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 테스트를 할 때 모의 객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롤 테스터가 지원하는 모의 객체 기능을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데모에서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컨트롤 테스터의 기능들을 실제 도구를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 객체를 사용한 C++ 테스트입니다. 모의 객체는 코드 기반으로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모의 객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단위 테스트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단위 테스트는 시스템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코드 조각인 단위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단위는 함수, 메서드 또는 속성인데요. 테스트 대상이 된 단위가 의도한 대로,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단위를 떼어내야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이 테스트 대상 유닛입니다. 붉은 유닛을 테스트하기 위해 의존성이 있는 다른 검은색 유닛들을 하얀색 가짜 유닛으로 대체하고 떼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단위 테스트를 하려면 테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머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I/O 같은 외부 시스템을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테스트 대상인 주황색 컴포넌트가 있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파란색인 의존하는 컴포넌트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파일을 전송하는 컴포넌트라면 네트워크 소켓 라이브러리를 의존하고 있을 텐데요. 오른쪽 그림은 테스트를 위해 원래의 파란색 컴포넌트들을 가짜 컴포넌트인 목으로 대체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위험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스턴트를 수행하기 위해 배우를 대신하는 전문가를 스턴트 더블이라고 부르는데요. 테스트에서는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대역을 테스트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테스트 대상에 대해 더 정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외부 조건이나 의존성 등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테스트를 위한 대역이 필요한 경우 중 첫 번째는 실제 객체가 비결정적인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스템의 여유 메모리에 따라 동작하는 모듈이 있다면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객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실제 객체의 동작을 유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 오류 상황에만 동작하는 로직이나 서버에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을 때 처리하는 로직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드웨어가 움직여서 동작하는 것과 연관된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직접 움직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겠죠. 그 외에 사용자 인터랙션이 필요한 로직을 테스트할 때도 테스트 더블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프로젝트는 시작됐는데 하드웨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팀이 개발한 모듈과 동시에 개발이 시작돼서 실제 구현이 존재하지 않고 이 인터페이스만 공유된 그런 경우에도 테스트 더블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C 언어보다 C++ 언어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C 언어보다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객체를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테스트 더블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테스트 더블에는 스톱, 목, 페이크, 더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 용어마다 의미가 약간씩 다른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 위쪽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않고 목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객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자동화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의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직접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객체를 만들려면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원래 실제 코드 구현해야 될 것도 많은데 테스트를 위해 별도로 구현을 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모의 객체를 포함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의 객체를 다른 테스트에 활용하려면 뭔가 또 다른 구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딜버트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 옆 사람은 딜버트의 테스트 스크립트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모의 객체를 만드는 구현조차도 별도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모의 객체를 사용한 테스트 결과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킹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킹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고 이 모킹 프레임워크들은 모의 객체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의 객체를 포함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C++ 언어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구글 테스트가 있고 구글 테스트에는 모킹 프레임워크인 구글 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구글 테스트와 구글 목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정을 직접 코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 클래스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주고 테스트 코드에서 적절하게 모의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에 대한 기대치 역시도 코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단위 통합 테스트 도구인 컨트롤 테스터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컨트롤 테스터는 C, C++ 단위 통합 테스트 자동화 도구입니다. 컨트롤 테스터는 앞서 설명해드린 모킹 프레임워크에서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부분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테스트에서 대체가 필요한 객체를 자동으로 식별해서 최소한의 입력으로 모의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컨트롤 테스터로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대상에서 어떤 객체가 사용되는지 자동으로 식별하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퓨어 버추얼 함수들이 포함된 네트워크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테스트 대상 함수에서 네트워크 추상 클래스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 테스트를 위한 컨크리트 클래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모의 객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목 클래스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테스트 대상 함수에서 모의 객체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대상에서 호출하는 객체의 함수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대상 함수가 어떤 값을 반환해야 하는지와 같은 함수에 대한 기대치를 GUI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UI로 입력한 기대 또는 명세는 구글 목에서 사용하는 매크로 형태로 입력됩니다. 모의 객체에 대한 명세는 구글 목의 입력 방식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모의 객체에 대한 기대가 실패한 경우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테스트 케이스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더블 클릭하면 모의 객체가 실패한 원인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의 객체를 사용해서 분기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예제의 소스 코드는 네트워크 관련 추상 클래스를 의존하는 함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 퓨어 버추얼 함수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넷 프로토콜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이 네트워크 추상 클래스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connect라는 함수가 이번에 테스트할 함수입니다.
네트워크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고, 샌드 패킷으로 패킷을 전송하고 get 패킷으로 패킷을 받아서 간단하게 확인을 한 함수입니다. 테스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면 원래 실패를 해야 되는데요. 성공을 한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추상 클래스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열어서 파라미터 중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인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면 클래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테스트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했고, 샌드 패킷의 반환값이 0이 들어가서 true 조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웨비나 주제인 모의 객체 기능을 통해서 이 분기 커버리지, 분기들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의 객체를 선택하고 send packet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이 0으로 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환값을 반환하도록 true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GUI를 통해서 send packet을 선택하고 true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명세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send 패킷의 반환값이 true가 돼서 저 분기 조건은 false로 바뀌게 됩니다. false로 바뀐 이후에 get 패킷의 반환값이 적절하지 않아서 12라인에서 시그널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5번 라인에 있는 분기의 true, false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끔 모의객체 명세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true로 반환했던 걸 false로 반환하게끔 추가를 해주고요. 이 명세를 작성할 때 테스트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문으로 테스트 케이스 번호를 1번일 때 그리고 2번일 때 서로 다르게 동작하도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rue를 반환하는 명세를 2번에 입력을 해주고요. false를 반환하는 명세를 1번에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false, 두 번째는 true가 되기 때문에 분기의 결과는 첫 번째는 true, 두 번째는 false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는 true, 두 번째는 false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보면 이 분기가 실행된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에 따라 분기가 실행된 걸 볼 수 있고요. 12라인에서 지금 시그널 오류가 발생한 걸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get 패킷의 반환값이 지금 없기 때문인데요. get 패킷에 대한 명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2라인에서 showsoft라는 문자열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showsoft를 반환하도록 작성을 하고요. 3번 케이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3번 케이스에서
시어소프트를 반환하도록 하고 샌드 패킷도 펄스 조건으로 밑으로 탈 수 있도록 하고 케이스를 추가한 뒤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번 케이스에서는 시그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분기 조건이 시어소프트가 맞기 때문에 이 커넥트가 정상적으로 true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지금 목표는 분기 커버리지 100%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번 라인도 다른 조건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케이스로 두 분기가 모두 true false 조건을 만족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의객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객체를 사용하면 테스트 대상의 간접 출력에 대한 검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동 검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테스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객체에 대한 기대를 만족하는지에 대해 추가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체 함수에 대한 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든지 또는 함수 호출 횟수가 제약이 있다든지 또는 객체 함수를 호출할 때 넘기는 값이 어떤 값이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 수 있고요. 이처럼 모의객체를 사용하면 단순한 상태 검증이나 값 검증을 넘어서 행동 검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테스트고요. 새로운 테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테스트에서도 네트워크 클래스를 모의객체를 사용을 하고요. 모의객체의 명세를 작성할 때 send packet 함수가 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0번 호출되어야 된다는 입력을 한 거고요. 이 상태로 두 번째 테스트만 실행을 해보면 send packet 함수가 호출되면 안 된다는 제약을 지금 테스트에 명시를 한 거고요. 모기 실패했던 결과를 볼 수 있고 케이스를 더블 클릭해 보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상세 결과가 출력됐는데요. 기대하기에는 불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한번 불려서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모의객체를 사용한 C++ 테스트 자동화를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할 때 불필요한 의존성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특히 C++ 테스트 자동화를 위해서는 테스트를 위해 대체할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하고 이것을 모의객체라고 합니다. 컨트롤 테스터는 자동화된 모의객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 목과 같은 모킹 프레임워크에서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부분의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테스트에서 대체가 필요한 객체들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최소한의 입력으로 모의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의객체를 통해 테스트 대상의 간접 출력에 대한 검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컨트롤 테스터의 모의객체 기능을 사용하면 대체하기 어려운 C++ 테스트의 객체 의존성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